1층 여대생을 죽이고 아파트의 계단으로 올라오는 살인마.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포를 느끼게 되는 잔혹한 살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싼 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1층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문도 그리 튼튼하지 못해서 4층에 사는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지요. 물론 다음 날이면 4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내가 있는 13층까지 울리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났지만 다음 달이면 새로 교체하기에 참으라고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늦잠을 잤던 날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지각을 했던 날을 생각하면 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에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어제부터 요란스러웠던 하수관 공사 중에 인부가 실수로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내일까지는 전화와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라도 시켜먹을 생각이었는데 휴대폰도 AS를 맡긴 상태이고 전화를 하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밥을 차리기는 귀찮았기에 내려가서 전화를 하려고 나와보니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습니다. 저녁 때는 고쳐지지 않을까? 나중에 시켜 먹기로 생각하고서 늦은 브런치는 라면에 찬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라면, 물을 올리고서는 잠깐 베란다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수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무언가가 보였고 자세히 보니 전기톱을 들고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던 인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털어넣는 도중에 띵동 하며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지고 1층 여대생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면서 전기톱 소리와 무엇인가 갈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까 전기톱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인부가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건가? 생각해보니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공사 현장엔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새 라면은 다 불어버렸지만 나는 라면을 버리고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살인자가 아직 1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상황이기에 그대로 마주칠 것입니다. 전화도 없어서 신고도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았고 놈이 이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놈이 돌아가기를 바라며 창문으로 입구를 내려다봤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 후에 비명이 들립니다. 그 비명 소리는 2층에 사는 할머니의 목소리였고 곧 전기톱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비명이 찢어지듯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잠시 후 또다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울리고 바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비명이 들렸고 이번엔 3층의 아주머니 같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가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울려 퍼졌지요. 또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고 잠시 후에는 4층 사는 아저씨의 큰 목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동안 조용해지면서 나는 점점 두려워져 갔습니다. 이놈은 뭘 원하는 건가? 왜 아파트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기에 도망갈 방법도 없었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놈과 마주칠 것이었고 외딴 곳이라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엔 비명 대신 초인종 소리만 여러 번 울렸고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렇다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죽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놈은 갈 것이 없고 비겁하지만 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걸까? 왜 다들 바보같이 응답을 한 것일까?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6층 같았습니다. 6층에 사는 학생은 아마 아르바이트를 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7층입니다. 7층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저씨가 살고 계십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또 다시 아저씨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아저씨는 응답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또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층과 9층에서는 초인종 소리만 들렸지만 8층은 빈집이었고 9층은 어제 가족여행을 갔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층에서는 비명과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초인종 소리를 들어온 마음으로 기다릴 때였고 전기톱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11층 아가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분명 나처럼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다가 도망을 치려던 도중에 계단에서 마주쳤을 것입니다. 11층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만 들렸고 아마도 11층 아가씨가 도망칠 때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층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놀러 간다고 하셨기에 초인종 소리가 2번 들렸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리가 나도 조용히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집안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만 않는다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걸음소리가 문 밖에서 멈췄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현관을 응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유투 입구로 뭔가 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고 정확히는 1층 여대생의 손입니다. 나에게 말한 적이 있던 커플링과 독특한 네일아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신음을 삼키며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었지만 잘린 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지요. 청각장애인이었던 7층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고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놈은 13층이 끝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옥상입니다. 놈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겁에 질린 나는 제대로 도망가지 못할 게 분명했기에 위층이 옥상이란 것을 놈이 알면 분명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갑자기 놈이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나는 살인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녀석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그렇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어쩌지? 또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놈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층 여대생이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목이 잘려나가서 그녀의 머리만 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목은 밧줄로 묶여서 옥상에 매달려 있었고 시퍼렇게 변한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